자, 우리는 수원 이제 거듭제곱근이라는 단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선배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되게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단어는 아닌데 처음이라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처음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할 수 있어. 어떠한 느낌이냐면 우리 루트 처음 배우는 느낌이에요. 제곱근. 제곱근이라고 해서 루트라고 하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울 때 우리 지금은 루트가 불편하지 않죠. 굉장히 편한 숫자 중에 하나인데 처음 이거를 배울 때 이게 뭐지? 뭐 루트 2라고 한다면 얘가 뭐지? 이거 숫자인가? 왜 이렇게 쓰지? 뭐 이러한 등등으로 조금 불편했을 텐데요.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라고 하는 제곱근에 대한 확장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곱근이 아니라 거듭 제곱근이라고 한다. 자, 거듭 제곱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거듭 제곱근은요,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해. 거듭 제곱이라는 말을 처음 쓸 때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a 곱하기 그래서 a를 이렇게 n번 곱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a의 n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표기를 지수 법칙으로 a의 n제곱으로서 표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요 밑에 해당하는 요 a에 해당하는 값을 밑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수에 해당하는 값을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조그맣게 쓰여진 거를 밑 그리고 지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 배운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밑에 보시면 a가 실수이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성립을 합니다. 요거보다는요 어떠한 정의예요? 어떠한 x라는 값이 있는데 그거를 n번 곱했습니다. x를 n번 곱했을 때 a가 나오게 하는 수. 그러면 이거는 n차 방정식이잖아. 살짝 보시면 이건 n차 방정식. 밑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n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n개가 있어요. 그 중에는 실근이 있고 허근이 있을 거고요. 이 n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a의 도합 실근과 허근을 합해서 a의 n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의 n제곱근 어떠한 수를 n번 곱했을 때 a가 나오게 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며 우리 이렇게 루트 앞에 조그만 숫자가 붙습니다. 요거는 작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작게 써준 얘를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어떠한 수를 n번 곱했을 때 a가 나오게 하는 요 n차 방정식의 실근이 아니죠. 그냥 근에는 n개가 있어. 이거 수정해 놓을게. 그냥 근은 n개, 실근과 허근을 합해서 n개가 있고요. 그중 실근이 있고 허근이 있는 건데 이때 허근 말고 실근, 여기 있는 실근 중에 하나를 n제곱근 루트 a로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n제곱근 a로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 중에 실근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정의한다. 앞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중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실근이 언제 하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 또는 두 개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 또는 두 개가 될 건데 그 중 하나를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표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거듭 제곱근이라는 부분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야? 여기 예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요게 포인트가 되는 단원이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밑에 보시면 x의 n제곱근은 a예요 라고 하는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야. 그래서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언제나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의미는 뭐다? 좌변에 y는, 우변에 y는이라고 붙여서 y는 이렇게 붙여서 두 함수의 두 도형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꼭 함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요 두 도형의 그래프의 교점, 그래프라는 표현이 좀 더 낫겠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거는 언제나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함수만 계속 바뀔 거고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점의 x좌표와 같고 우리는 x의 n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는 그냥 좀 믿고 넘어가죠.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x n제곱은요 이렇게 그려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식으로 그려질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n이 짝수일 때의 그래프고 얘는 n이 홀수일 때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짝수일대의 그래프는 우리 조금 익숙한 형태인 2차 함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점이 꼭지점인 이 2차 함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x 4제곱, x 6제곱도 조그마한 이제 공률들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리고 1차일 경우에는 직선이지만 n이 홀수일 경우에 이렇게 그려지지만 얘를 제외하고 x 세제곱, x 5제곱, x 7제곱에 대한 그래프는요. 이렇게 꿀렁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어쨌건 간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여기에다가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려봤을 때 a가 양수면 위쪽에 그려질 거고요. a가 0이면 이게 x축에 그려질 거고 음수면 아래쪽에 그려질 거예요. 다시 a가 양수면 여기 0이면 여기 음수면 아래쪽에 그려질 건데 어때? 교점의 x좌표 찾기로 했잖아. 여기 지금 교점이 몇 개? 여기 2개. 0일 때는 몇 개? 1개. 0보다 작을 때는 어떻다? 없다.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 양수일 때 하나, 0일 때 하나, 음수일 때 하나. 언제나 하나씩 있다. 요거는 좀 암기해 주시겠습니다. 요거 암기하셔서 내신에 꼭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신에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하고 연계성은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이 단어는 독립으로 해서 문제들이 좀 나올 거야.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x의 n제곱은 a야. 다시 a의 n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는 다음과 같은 표와 같습니다. n에 대한 여기서 a의 n제곱근이에요. 여기 문제 풀 때 조금 헷갈리실 때 이런 것들 좀 봐줘. 위치상으로 좀 기억을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값은 양수고 0이고 음수고 그리고 뒤에 있는 n이라고 하는 값은 짝수고 홀수고 이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몇 개? 짝수고 양수면 두 개, 한 개, 빵개, 한 개, 한 개, 한 개로서 이루어진다. 그 중에 이 한 개짜리가 다 어떻게 표현되는 거다? 얘가 n제곱근 루트 a예요라고 표기되는 겁니다. 여기 다 뭐라고요? n제곱근 루트 a예요라고 표기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0일 때는 n제곱근 루트 0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얘는 루트 안에 0이니까 그냥 숫자 0으로서도 표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개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두 개 존재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개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 한번 좀 가보시면요. 거듭 제곱근의 성질, 자, 얘는 지금 언급은 해드리기는 할 거지만 나중에 뒤편으로 가셔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봅시다. 루트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루트회 성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형태도 있기는 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n제곱근 루트 a의 n제곱근 루트 b. 여기 앞에 n이 똑같은 거를 집중하시고요. 두 개가 똑같을 땐 루트 안에 끼리 곱해주면 돼. 어떠한 느낌이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야.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곱하면 돼. 라는 뜻이야. 그리고 2번. 두 개의 루트를 나누어 주었을 때 여기 n이 똑같다면 얘를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하실 수 있어. 루트 안에 끼리 숫자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n제곱근 a를 n번 곱하면 이렇게 여기 있는 값에 요 m이 슉 안으로 들어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루트가 두 번 씌어요. a의 n제곱근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또 다른 숫자로 n제곱근을 써준다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P, NP라고 해서 똑같은 P가 이렇게 있으면 뭐 지워지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약분된다고 생각하면 좀 더 나을까요? 요거 지워주시고 NM만 사용하셔도 된다. 다음과 같은 이 5개의 성질. 이 단원은요, 계산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수랑 좀 친해지는 단원을 좀 가지셔야 돼. 이러한 표현 자체를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타 쭉쭉쭉 여기 위에 있는 성질들을 따로따로 다 증명은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자 요거 이거 뭐라 했죠? a의 n제곱근으로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수는 n제곱해서 b가 되는 수가 있어. 뭔지는 모르지만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수가 있고 n번 곱하면 b가 되는 수를 있어. 그 둘을 곱해. 얘하고 얘를 곱해. 곱하면 어때? 그 곱한 값은
n번 곱했을 때 n제곱근 루트 ab, 그러니까 ab가 되는 값이 되겠다. 라고 그냥 느낌만, 여기는 그냥 느낌으로, 이러한 느낌으로 성질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성질 자체를 암기하는 게 우선이긴 한데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추천드리는 바가 있을 거니 그냥 지금은 그렇구나 라고 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서요. 지수를 확장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는 지수는 뭐 A를 뭐 n번 곱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A의 n제곱근 이 정도로 우리는 지수를 알고 있죠. 맞아요. 똑같은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확장이라고 해서 여기 오는 수에 대한 의미는 뭐였어? n번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수는 여기에 자연수가 오는 것들만 알고 있었다고. 근데 이번 단원 이후로 여기 n 자리에 자연수만 오는 게 아니라 0도 들어올 거고요. 음수도 들어올 거고요. 분수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우리는 새롭게 배우는 것들, 기존에 있는 지수 법칙들 그대로 다 적용이 될 거야. 새롭게 배우는 것들만 한번 좀 표기를 해두면 첫 번째 겁니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그리고 MN이 정수일 때 A가 있고요. 위에 뭐가 온다? 위에 0이 들어옵니다. 위에가 지수에 0이 들어오면 이 값은 A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1이다. 두 번째, 지수 자리에 음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겠다? 얘는 역수 취급을 해주겠다. 역수 취급을 해서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는 건 a의 n제곱 분의 1로서 사용을 해줄 거야. 무슨 느낌이냐면 3의 0제곱, 3이든 4든 0이든 다 1로서 쓸 거고요.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이너스는 역수야. 로 기억을 해주면 돼. 2의 세제곱을 분모해 보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값은 8분의 1로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이러한 등등의 값이에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지수끼리 더하고요. 나눴을 때는 지수끼리 빼고요. 그리고 얘를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음수가 들어왔을 땐 역수 취급하고 0이 들어왔을 때는 어떡하자? 0이 들어왔을 땐 다 값을 1로서 표기하자. 두 번째, 이제 정수 말고 유리수로 확장이 됩니다. 유리수로 확장이 되었을 때 얘네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일 때 여기 어떻게 보면 얘가 메인이죠. 지수의 분수가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숫자는 루트 바깥, 여기 있는 숫자는 루트 바깥으로 나가는 숫자고요. 분자에 있는 값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얘는 우리는 뭐 어떠한 경우로 더 많이 사용할 거냐면 이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거꾸로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 이거를 우리는 거꾸로 지수의 유리수 형태로 바꿔주는 거. 이는 거꾸로 좀 더 기억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분수가 들어와요. 분수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는 앞에서 똑같이 같이 여기 자리에 1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 1이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뭐라고? 거꾸로 표현하는 것들을 좀 더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왔다 갔다 다 동치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요. 이걸 거꾸로 표현을 해서 지수 법칙들을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앞서 했던 요 거듭 제곱근 있지. 여기 있는 성질보다는 우리가 요 값에 집중을 하셔서 새롭게 배우는 값에 집중을 하셔서 이것들을 다 거꾸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수 법칙들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실수일 때도 지수 법칙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 요거는 뭐 혼동하기 쉬운 거라고 해서 지수 법칙이 아직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요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한 가지 말해줄 건 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지수끼리 더하는 일이 많아요. 이거 안 돼요.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아닌 건 맞는데 우리 지수끼리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지수의 합은 지수 법칙이 없어요. 그래서 법칙을 적용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를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수끼리 더해지는 이러한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정리야. 어떻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야. 법칙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5제곱 이러한 값이 있으면 이거 a의 8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요. 공통인수인 a의 세제곱으로 묶어서 1 더하기 a제곱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해줄 겁니다. 공통인수로 묶어서 표현한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의 합이나 차는 차도 마찬가지. 합이나 차는 어떻다? 지수 법칙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서 문제를 풀 것이다. 어떻게 정리? 공통 인수로 묶어달라는 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다 안 된다는 거. 이건 왜 안 되죠? 이거는 더하기죠. x 더하기 y가 돼야 되고 이건 왜 아니죠? 1이죠. 1. 똑같은 값을 나눴을 때는 우리는 1로 써. 어떻게 1이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수끼리의 나눗셈은 빼기니까 x 빼기 x가 돼서 a의 0제곱인데 a의 0제곱은 1로 써쓰기로 했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단어는 계산 단원입니다 라고 그랬고요. 어떠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뭐 이거 외적으로도 좀 있을 거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 이러한 형태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시다가 보면 이러한 분수 형태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a의 x제곱을 곱해봐 라고 그랬죠. 한 가지만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있는 값에 a의 x제곱을 곱해주시는 거. 하시면 하면 여기에 a의 x 빼기 a의 마이너스 x 분의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한 가지 여담으로 지금 이 두 개의 값이 얘하고 얘가 역수 관계구나. 하나가 3이면 하나가 3분의 1이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마이너스가 있는 건 역수 취급입니다. 두 개가 역수로 보이셔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표기가 보이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하자? a의 x제곱을 곱하자. 여기에 분모의 ax제곱을 분자의 ax제곱을 이렇게 곱했을 때 이 값은 분배 법칙으로 풀어내시면 a의 2x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a의 0제곱이죠.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0제곱은 1입니다. 1 a의 2x제곱 플러스 6이 형태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a의 2x제곱을 이용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렇게 등호가 여러 번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등호가 여러 번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내가 미지수를 가지고 와. 우리 미지수에 대해서 조금 친해져야 돼요. 미지수 세우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K라는 미지수를 가지고 와서 이거는 K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면 얘가 K라고 하는 얘기는 A의 X제곱이 K인 거죠. 그리고 B의 Y제곱이 K인 거고요. C의 Z, 이거 Z인데 C의 Z제곱이 K인 거죠. 뭐 X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 Z입니다. Z제곱의 K라고 해서 뭐 X든 Z든 상관없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어떻게 등식의 양변에 같은 짓거리를 해줄 겁니다. 2번 단원에서는 어떠한 짓거리를 해줄 거냐면 양변에 X분의 1, 여기 또 X분의 1, 여기 또 X분의 1을 씌워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해? 좌변은 뭐가 돼? 좌변은 A가 돼. 우변은 K의 X분의 1제곱. 마찬가지로 B는 K의 Y제곱을 Y분의 1제곱. 마찬가지로 C는 K의 Z분의 1제곱. 이러한 느낌으로 바꿔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물론 이거 뒤에 이 단원인 로그를 배우면 로그를 이용해서도 문제 풀 수 있어. 거기 로그 단원에서도 다시 한번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나올 겁니다. 그것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a의 n분의 n제곱이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으로 표기하도록 했어. 얘로 표기하도록 했으니 얘가 자연수가 될 조건입니다. 혹은 유리수가 될 조건, 뭐 분수 형태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자연수거나 유리수거나 이러한 값이 되려면 누가 사라져야 되니? 루트가 사라져야 돼요. 얘가 사라져야 됩니다. 루트는 무리수란 말이야. 그쵸? 루트는 무리수니까 얘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 얘를 아웃 시켜야 된다고. 얘를 아웃 시켜줘야 돼. 그러면 지수 형태에서 본다면 누가 사라져야 되는 부분이야? 얘가 자연수 혹은 유리수 되려면 여기는 n이 사라져야 되는 부분이야. n이.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것들에 대한 지수 법칙을 정리를 해요. 유리수 형태로 바꿔서 열심히 다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누구를 사라지게 하자?
지수의 분모를 사라지게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면 분자에 뭐가 들어오면 3의 배수 애들이 들어오면 약분이 되겠죠. 약분돼서 사라지는 형태를 만들어주자. 그러면 루트가 사라질 것이로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n분의 m제곱 이러한 지수 형태의 대소 비교인데 이거는 지수 법칙으로 정리해서 지수의 분모를 통일해봐 라고 했습니다. 지수의 분모.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2의 세제곱은 아닐까 뭐 2분의 1제곱과 3의 3분의 1제곱 누가 더 큰지를 비교를 한다면 뭘 통일하라고요? 지수의 분모를 통일하라고. 2하고 3을 통일하자고.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얘를 어떻게? 2의 6분의 세제곱 그리고 3의 6분의 2제곱 이렇게 6으로 통일했어.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는데 얘는 2의 세제곱의 6분의 1이거든. 그리고 지수법칙으로 3의 제곱의 6분의 1이거든. 그럼 겉에가 6분의 1로 똑같으니까 속에 있는 값이 얘가 8이고 얘가 9니까 누가 더 크다? 이렇게 크다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분모를 통일하는 거. 이러한 느낌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느낌으로 이제 계산 단원이다. 여러 가지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앞에 거듭 제곱금 빼고 계산 단원이고요. 계산을 하시려면 잘 하시려면 누구랑 친해져야 돼? 지수랑 친해져야 돼. 이러한 형태, 음수가 들어오거나 분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값인지 좀 친하게 잘 꼬박꼬박 조금씩 익숙해지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죠.